예전에 설명해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거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태양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볼 건데, 태양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초창기에 어느 장소 어딘가에서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빵 터졌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가스들이 혹은 행성간 성운 여러 가지 물질들 덩어리들이 쫙 퍼져나가겠죠. 그러다 얘네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장소들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 장소, 저온인데도 동시에 고밀도의 밀도가 높은 이런 장소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스 성운을 이루고 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확산돼서 퍼져나가는 속도는 늦어요. 그런데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높은 중력을 가집니다. 이 중력 때문에 물질들이 쫙 모이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중력 수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쫙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원반 형태의 이런 모양이 되면서 얘가 회전을 해요. 회전하는데 가운데 이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여기가 고온이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가, 그러다 보면 안쪽에 프로토스타, 즉 초기의 원시별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원시별은 아직 별은 아닙니다. 그냥 빛과 열만 나오고 있는 형태예요. 이때 이게 비리얼 시오렘이라고 해서 비리얼 법칙의 비리얼 정리라고 하나요? 이 비리얼 정리에 따라서 중력 수축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절반 정도가 온도 상승, 즉 이 계의 내부 에너지 증가로 쓰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직 물리학 원과 연계되는 내용이라 살짝 같이 언급드렸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거든요.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 원자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오면서 드디어 뭐가 된다? 초기 어린 별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별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 별 주위에는 원반 형태로 회전하고 있는 가스나 물질 덩어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원시 원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초기 별 주변에 돌고 있는 이 가스나 덩어리들, 가스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시 원반이라고 하고요. 이 원시 원반 내에는요, 자그마한 물질들이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을 건데 이걸 미행 성체라고 합니다. 이 미행 성체들이 얘네들끼리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충돌해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거대하게 점점점 커져 나갑니다. 커져 나가다가 그 커진 것들이 결국 엄청 크게 충돌해서 아주 큰 덩어리가 돼요. 근데 이때 충돌할 때 에너지가 워낙 크다 보니 구성 물질들이 다 용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의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요. 즉 어떻게 된 거야? 미행성체 충돌 후 뭐가 된 거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됐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태양계 전체를 보면 태양 주변이 아주 뜨거운 영역이 형성되고 뒤로 갈수록 좀 차가운 영역이 형성되는데 지구는 좀 뜨거운 영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뜨거운 영역에서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스 형태의 물질은 확산돼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고체 형태들은요, 아무래도 이 형태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태양계 주변에는 고체 행성이 형성되고요. 저 바깥쪽은 가스 행성이 형성되는 거죠. 이 고체 행성을 우리는 지구형 행성이다 라고 하고요. 가스 행성을 목성형 행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구가 이제 마그마의 바다에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지금 형태의 지구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초기 온도가 좀 떨어지게 될 건데, 그러다 보면 이 밀도에 의해서 금속 아주 무거운 물질들은 특히 철과 니켈 같은, 주로 철입니다. 이런 무거운 금속들이 안으로 깔아앉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맨틀과 핵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표면이 좀 더 식게 되죠. 그러면 지구의 딱딱한 표면, 얼스 크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각이죠. 지각이 형성되고요. 이때가 그래도 한 1000도 넘어요. 이러다가 이 표면의 온도가 100도씨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물의 끓는 점보다 낮아지면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이 형성돼서 초기 바다가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바다에 용해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바닷물 속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면 많은 생명체들이 형성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남조류라는 애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최초의 광합성을 했을 거로 예상되는 세균이에요.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이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진다? 산소가 만들어지고요. 이 산소 중 일부가 오존이 형성됩니다. 이 오존은 추후 몇 개 정도 위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형성할 거고요. 오존층을 형성하면 그 결과 자외선이 차단되면서 드디어 육상생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육상생물이 왜 없었냐? 너무 강한 자외선 때문에 세균도 자외선 쬐면 죽잖아요. 초기 생물들이 다 세균같이 미미한 이런 애들이었을 건데 자외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는 거지. 다 죽었겠죠. 그러다가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이 차단되면서 이제 생명체가 육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이런 환경이 형성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개략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쭉 읊어드릴게요.